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는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PPI가 예상치 상회하면서 그 3거래일 연속 음봉을 그려냈는데요. 향후 이제 FOMC 점도표 등 좀 눈치를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음봉 그려내고 S&P 500도 3거래일 음봉을 그려냈지만 뭐 추세 자체는 양쪽 다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추세가 꺾였다고 아직 보기는 어렵고 다음 주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살짝 내려오는 듯 하다가 이제 키맞추기 장세로 얘네들이 기술주하고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꺾이니까 다시 이제 밑에서 자리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에 대한 얘네들은 소형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81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수요 급증에 의한 이제 상승이라고 보고요. 근데 과연 이게 계속 더 흐름을 이어줄지 아니면 지금 일단 80을 찍고 넘어섰으니까 여기서 단기 고점 인식을 해서 꺾여줄지는 미지수이긴 한데 뭐 크게 뭐 지금 유가 가지고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중동 전쟁이 뭐 눈에 보이게 뭐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악화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가는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환율은 내리다가 이제 국제금리 상승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고 하면서 이제 살짝 고개를 들어줬는데 뭐 이것도 환율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환율의 영향에 따라서 외인 수급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라기보다는 그 전반적으로 지금 신흥국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미 증시와의 어떤 그런 연동 그다음에 그 반도체주들을 외국인들이 그 더 담을 의사가 있느냐 아니냐 어떤 그 지금 하이닉스 보유량은 보유 그 비율은 지금 제일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따지면 될 것 같고요. 환율도 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국 증시를 보면 상해 지수는 거의 자리를 유지했고 그다음에 항생 지수도 살짝 꺾이긴 했지만 일단은 그 이제 이평선 지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살짝 꺾이고 대만 각권도 살짝 꺾이긴 했지만 뭐 크게 무리가 없는 흐름이고요. 네, 다만 지난주에 이제 장기물 대형 국채 입찰이 있었었는데 그런 여파도 있었고 시장이 좀 안 좋고 하면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그 지금 4.3%까지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더 현재 어떤 그런 저항 구간을 넘어서서 4.4%대로 가느냐 그러면 조금 별로 시장에 영향은 안 좋을 거라 보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그림은 다시 꺾여가지고 4%대 초반으로 4% 정도로 수렴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다음 주 초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드워치를 보면 일단 6월 첫 금리 인하가 그 제일 높긴 한데 이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53%대 43% 정도로 동결하고 저희 인하에서 이제 살짝 우위에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인하를 2번 할 거냐, 3번 할 거냐, 그다음 6월 달에 진짜 할 거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첨단 산업 핵심 광물 수입에서 이제 중국 의존도가 좀 변화하고 있는데 수산화 리튬도 그뭐 거의 90% 가까이 지배적이었던 게 이제 80%대로 낮아졌고 네오디뒴 연구 자석도 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해당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그 미시간대에서 나온 소비 심리 지수인데요. 지난달보다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오히려 상승 추세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내려갔던 것보다 2022년도에 내려갔던 게 더 이제 컸었는데 그다음에 지금 그 작년 들어가지고 이제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살짝 꺾였는데 여기서 소비 지수가 좀 꺾여주고 해야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주거비도 안정되고 있고
전체적인 치수로 봐가지고는 다음 달 정도 돼가지고는 이건 살짝은 꺾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가장 미국에서 크게 포인트가 됐던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인데, 물론 음봉을 그려내긴 했지만 금요일 날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그 CT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그 상향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큽니다. 당초 이제 95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뭐 거의 5, 60% 이상 그렇게 상향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이제 DRAM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쪽 매출도 성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게 삼성전자의 주봉이거든요. 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밀린다 해도 그 2023년 1월이 이쯤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승 추세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눌리더라도 이 중기 이평선 55주선 정도 지지 라인이 한 7만 원 정도는 수상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라서서 이제 8만 전자 그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인사들의 어떤 말들인데, 뭐 제러미 그랜섬은 AI가 좋은 재료지만 정신이 선반영되었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2회로 인하는 2회로 수정 가능성 있고 6월 전에 CPI 확인할 여유가 부족하다. 뭐 단기 조정은 가능하나 다시 오를 거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 주 이제 가장 큰 행사가 GTC 2024입니다.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주최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개최되는데, 그 AI 관련된 가장 큰 컨퍼런스이고, 이 영향으로 다음 주에 다시 AI 주들이 이제 돌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다시 가야 되죠. 그래야 이제 우리 반도체주라든가 AI 쪽 관련된 섹터가 다시 또 움직일 거라 보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종합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이제 금요일 날 좀 낙폭이 컸죠. 근데 일단은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정배열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의 밀집 구간에 지지 라인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미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짝은 놀릴 수 있어도 2620 정도, 이제 그 정도 포인트 지지 받아주면 다시 상승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인 이평선은 정배열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 지금 880까지 갔는데 밀리더라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75포인트나 뭐 그 정도 선에서 875, 76 정도에서 살짝 눌려서 출발하고 나서 고개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들어줬으면 싶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뭐 크게 뭐 강하게 오를 거다라기보다는 전약으로 출발해서 이제 보합세 수준에서 점차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GTC 2024가 가장 다음 주에는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FOMC 점도표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 너무 뻔한 스토리고, 그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는 시장을 좀 견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지금 어려움 속에서 시장이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다 성공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